남자가 호감이 있는지 헷갈릴 때 사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친절이 아니라 다음 행동입니다. 웃어줬는지, 도와줬는지, 말을 걸었는지는 시작일 수 있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움직인 남자는 결국 어떻게든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애매한 친절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단둘이 보자고 하는 건 다릅니다. 남자는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능숙하지는 않아도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감 신호는 표정이나 매너보다 약속을 잡으려는 의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연락이 길게 이어져도 만나지 않으면 감정 소비로 끝날 수 있고, 몇 번을 만나도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않으면 후보처럼 남겨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말보다 단순한 선택에서 보입니다. 만나려고 하는가? 가까워지려고 하는가?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느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친절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은 그 순간을 좋게 지나가지만, 관심 있는 남자는 그 친절을 다음 만남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힘든 일을 도와주거나 지나가다 말을 걸어주는 행동은 호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는 제안이 이어졌는지입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매너 좋게 대해주는 남자는 많습니다. 성격이 원래 다정하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예의가 몸에 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 업무적 이유 없이 밥을 먹자고 하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하거나 퇴근 후에 따로 보자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매너에서 관심으로 넘어가는 신호입니다. 남자는 관심이 생기면 단둘이 있을 기회를 찾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편하게 말하기 어렵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결국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호감 신호를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지보다 나와 따로 시간을 보내려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친절은 분위기일 수 있지만 약속은 선택입니다. 여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한테 웃어줬는데, 나한테만 장난치는 것 같은데, 힘든 걸 먼저 도와줬는데, 이게 호감인지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더 보고 싶어지고, 더 말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소극적인 남자도 있습니다. 연애 경험이 적거나 거절이 두렵거나 상대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얼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크면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납니다. 그 티가 고백처럼 깔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색하게 말을 걸거나 괜히 주변을 맴돌거나 쓸데없는 질문을 반복하거나 타이밍을 못 잡고 빙빙 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아무 행동도 없다면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친절은 있지만 따로 보자는 제안이 없고, 연락은 있지만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호감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계속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방식이 서툴 수는 있어도 결국 접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단둘이 보자는 말은 꽤 강한 신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둘이 밥 먹자, 영화 보자, 커피 마시자, 술 한잔하자고 한다면 그건 대부분 관심의 표현입니다. 업무 때문에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자는 굳이 관심 없는 사람과 단둘이 애매한 시간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은 다릅니다.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가볍게 약속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안만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단둘이 만나려 하고 만남 후에도 다시 이어가려 한다면 호감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관심은 한 번의 친절보다 반복되는 시도에서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을 자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깊은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심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먼저 연락하고 일상 이야기를 이어가고 사소한 얘기를 계속 꺼낸다면 최소한 관심의 씨앗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으면 그렇게 오래 에너지를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연락이 만남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아무리 연락이 길어도 실제로 만나려 하지 않으면 관계는 화면 안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연락으로는 친근하게 굴지만 막상 만나자고 하면 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감은 있을 수 있지만 관계를 실제로 발전시킬 마음은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연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외로움을 덜고 싶지만 실제 관계로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피곤한 경우입니다. 연락은 계속되니까 기대하게 되는데 만남은 흐려지고 가까워지는 느낌은 있는데 결정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연락은 호감의 가능성일 수 있지만 만남은 호감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만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남자가 계속 연락은 하는데 보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 가볍게 먼저 던져봐도 됩니다. 이번 주에 시간 되면 커피 마실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때 남자가 바로 반응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잡는다면 그동안 용기를 못 냈거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극적이지만 관심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은 좋아하면서 계속 미루고 날짜를 흐리고 언젠가 보자고만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관심이 아주 약하거나 다른 우선순위 뒤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는 완벽하게 능숙하지 않아도 약속을 구체화하려 합니다. 언제 볼지, 어디서 볼지, 어떻게 만날지 조금이라도 현실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남이 성사된 뒤에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났다고 해서 곧바로 진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은 관심의 시작이고 이후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남자는 첫인상에서 호감을 느끼면 일단 만나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적인 끌림이 있거나 대화 시작이 나쁘지 않으면 한두 번의 만남은 비교적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대화가 편한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호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첫 관심은 있었지만 만남 이후 확신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화의 결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달라 보였을 수도 있고 상대가 기대한 느낌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애 경험이 쌓인 남자일수록 이런 판단을 더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끌리면 바로 밀고 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래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남자는 호감이 있어도 조금 신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호흡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 신중함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신중한 남자는 천천히 가더라도 만남을 이어가고 질문을 하고 상대를 알아가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애매한 남자는 말만 이어가고 실제 선택을 미룹니다. 만나도 관계를 흐릿하게 두고 친근하지만 확답은 피하고 상대가 묻기 전까지 아무 방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할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나와 만나지는가, 그리고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 있는가입니다. 처음에는 단둘이 보자는 제안이 핵심이고, 이후에는 반복된 만남과 관계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호감이 관계로 바뀌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고백을 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연락도 하는데 관계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정말 신중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애매하기만 하면 문제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분위기를 줬을 때 남자가 계속 피한다면 호감은 있어도 책임질 만큼의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남자는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여유롭기 어렵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어느 순간 조급함이나 분명한 선택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고, 관계를 흐리게 두고 싶지 않다면 결국 행동이 빨라집니다. 적어도 상대가 떠날 만큼 오래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 여유롭고, 내가 묻기 전에는 아무 말도 없고, 관계가 흐려져도 크게 붙잡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존심 때문에 먼저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힘든 사람은 대부분 더 기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요즘 자주 만나고 있는데 나는 이 관계가 조금 궁금해. 너는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방향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진짜 관심 있는 남자는 당황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합니다. 반대로 계속 농담으로 넘기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만 하거나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책임은 피하려 한다면 그것도 답입니다. 애매함도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남자가 나를 알아가려 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예쁘다, 좋다, 보고 싶다 해서 끝나는 호감은 비교적 가볍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심이 깊어지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 취향, 내 생각, 내 하루, 내 고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나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남이 즐거워도 대화가 한쪽으로만 흐르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연애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만 듣는 관계는 금방 빈 느낌이 듭니다. 남자가 정말 호감이 있다면 반드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색해도 질문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다음 대화로 이어가려 합니다. 첫인상에서의 관심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어지는 관심은 상대를 알아가는 태도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물어보거나 먼저 연락을 하는 건 첫 관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만나려 하는지, 대화가 깊어지는지, 다시 이어가려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처음 본 자리에서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했다면 최소한 첫인상은 통과한 겁니다. 그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물어봤다고 해서 곧바로 사귀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흥미가 생겼고 더 알아보고 싶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만남에서 결정됩니다. 만나봤을 때 대화가 잘 맞는지, 함께 있을 때 편한지, 상대가 자신에게도 관심을 보이는지 보게 됩니다. 남자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에게 계속 밀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첫인상이 좋아도 대화가 일방적이면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면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상대는 자신이 혼자 움직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웃어주고 질문하고 다음 만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끔은 먼저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감은 한쪽이 마치는 시험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신호입니다. 다만 먼저 다가간다고 해서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볍게 공을 던져보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내가 계속 던지는데 상대가 받기만 하고 다시 던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관계를 혼자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합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친절은 시작일 수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단둘이 보자는 제안은 강한 신호입니다. 연락은 가능성일 수 있지만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남은 관심의 확인이지만 반복된 만남과 관계의 명확성이 있어야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고백이나 확답이 없더라도 행동이 꾸준히 깊어진다면 신중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도 깊어지지 않고 말만 이어진다면 애매함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할 건 작은 신호 하나에 모든 의미를 붙이는 겁니다. 웃어줬다, 도와줬다, 눈이 마주쳤다, 말투가 다정했다 같은 것은 단독으로 보면 너무 약합니다. 사람은 원래 친절할 수 있고 예의상 도와줄 수 있고 분위기 때문에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호감일 수도 있지만 매너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호감은 그 행동이 어디로 향하느냐에서 보입니다. 나에게 더 가까워지는 방향인지, 그 순간만 좋게 지나가는 방향인지 봐야 합니다. 남자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결국 나와의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뒤에는 관계를 더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이 흐름이 없다면 아무리 달콤한 말과 친절이 있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관심을 주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특히 연락으로만 설레게 만드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대화는 되는데 만남은 없고 감정은 주고받는데 관계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외로움의 교환일 수 있습니다. 호감은 현실로 내려와야 합니다. 실제 시간, 실제 약속, 실제 만남, 실제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화면 속 다정함만으로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도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경우, 그 이유가 소심함인지 낮은 우선순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심한 남자는 기회가 주어지면 움직입니다. 내가 가볍게 제안했을 때 기뻐하고, 날짜를 잡으려 하고, 만남 이후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남자는 기회가 와도 흐립니다. 좋다고는 하지만 시간을 내지 않고 보고 싶다고는 하지만 일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말은 있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볼 때는 말보다 비용을 봐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비용, 에너지라는 비용, 용기라는 비용을 쓰는지 봐야 합니다. 정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씁니다. 바빠도 시간을 만들고 피곤해도 짧게라도 연락하고 서툴러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천천히라도 가까워지는 사람과 제자리에서 말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작은 장면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큰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제자리에 세워두고 있는가? 남자의 호감은 생각보다 단순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단둘이 만나려는가? 만남을 이어가려는가? 나를 더 알아가려는가?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친절한 장면이 몇 개 있어도 깊은 호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있다면 말이 서툴러도 관심은 꽤 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남자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멋있게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서툴고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고 단둘이 보려 하고 다시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니 작은 친절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 친절이 다음 약속으로 이어지는지 보세요. 연락이 길어지는지보다 실제로 만나지는지 보세요. 그리고 몇 번 만난 뒤에는 그 사람이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지 보세요. 호감은 시작이고 선택은 다음 단계입니다. 시작만 있고 선택이 없으면 마음은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호감은 나를 애매하게 오래 세워두지 않습니다. 신중할 수는 있어도 방향이 있고 느릴 수는 있어도 행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웃어줬는지보다 나와 시간을 만들었는지, 나에게 친절했는지보다 나를 더 알고 싶어 했는지, 연락이 왔는지보다 관계가 앞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세요. 그 답이 가장 정확합니다. 남자의 마음은 복잡한 듯 보여도 결국 행동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다가오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시간을 만들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 분명해집니다.